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2,200달러 마이너스 8%, 이더리움 2,400달러 마이너스 3%, 리플 마이너스 5%, 솔라나 마이너스 9%, 이더리움 클래식은 마이너스 1%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ETF 발표되고 신규 투자자 진입에 대규모 롱 포지션 청산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봐도 12월 51.6%까지 상승했다가 48%, 47% 하락 오는 상태입니다. 알트코인 매수량 늘어나고 선물 마진 투자는 롱 포지션 잡는 비중이 크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8% 하락했는데도 이더리움 클래식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고 전체 알트코인도 비트코인보다 하락은 적습니다. 보통 비트코인 마이너스 8% 되면 알트코인 마이너스 20% 일반적으로 내려오는데 개인들이 고점에 물렸거나 안 판다는 이유가 될 수가 있죠. 최근처럼 순수 선물 투자보다 레버리지 많았던 구간은 2019년 8월 금리 인하전과 2021년 9월 중국 헝다 파산설 나올 때와 비슷한 분위기이고요. 여기 중국 헝다 파산될 때 비트코인 54,000달러 피니시 나오고 하락은 했지만 알트코인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그러다 10월 비트코인 템루트 업데이트로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도달했고요. 비트코인이 작년 1월부터 해서 월봉만 봐도 12개월 넘게 큰 조정 없이 상승만 했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투자자들 다수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1월 11일 ETF 승인되고도 49,000달러 1년 신고점을 찍으니까 2021년 폭락장 벌써 다 있고 롱포지션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42,000달러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재상승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높은 상황입니다. 24시간 동안 롱숏 포지션 청산만 봐도 롱포지션 청산이 271밀리언 숏 포지션보다 4배 가까운 수치로 늘어난 상태이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 많고 이번 청산된 코인들 봐도 ETF 호재로 비트코인 청산 가장 많은 다음 이더리움 비중도 상승을 했습니다. 솔라나 이더리움 클래식 알트코인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고요. 코인 투자하실 때 항상 소심하게 투자해야 되는 구간이 최근처럼 선물 볼륨 크게 상승했을 때 주의해야 된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 비중 높은 바이비트 볼륨 보면 2011년 4월 11월처럼 불장 못지않은 선물 내 신규 자금들이 들어와 있고요. 코인 현물로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 선물로 단기 수익 크게 보려는 세력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거래소 세력들 위아래로 변동 크게 주면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많은 거고요. 투심이 긍정적이면 가격 끌어내리려고 부정적으로 변하려고 하면 반대로 가격 상승하는 원리입니다. 거래소가 나쁘다기보다는 시장 투심에 맞게 AI 자동 매매 컴퓨터가 배팅을 잘하는 거죠. 하버드, 스탠퍼드, 인도 천재들 데려다가 최고의 수익률 가져가기 위해서 자동 매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 수익 어떻게 버냐 할 수가 있는데 선물은 현실적으로 빈번한 투자는 수익률 감소로 이어지고요. 하지만 적당히 거래하고 고점이나 저점 정확하게 책정하고 저배율로 투자한다면 수익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강한 멘탈은 기본적이고요. 선물 투자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5가지 악을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 빈번한 투자, 두 번째 묻지마 베팅, 기분에 따라서 투자하는 자제 못하는 약한 멘탈이 가장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이 되시면 절대 선물 베팅 금액은 늘리시면 안 되고요. 현실적인 선물 투자 하시려면 첫 번째 계획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거시경제 지표나 ETF 보드처럼 이런 상황이 나올 때 판단에 맞게 위아래 베팅을 하는 겁니다. 저배율 장기 투자해야 되고 강한 멘탈은 기본적이면서 계획에 어긋나게 시장이 움직이면 손절 라인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 원칙 알고도 투자 못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런 꼰대 발언 잘 안 하는데 최근 지표만 봐도 선물 투자 비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정한 코인시장 한방 생각하시면 선물 볼륨 높은 구간보다는 기다렸다가 선물 시장도 평균 수준으로 잠잠해지면 슬슬 진입하는 단계다 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 단기 롱 청산의 메인 이유는 채굴자들 매도 때문입니다. 10억 달러 이상 되는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전송되었고 코인 매도량은 6년 내 최고치에 도달을 했고요. 여기 차트 보시면
2021년 FTX 거래소 청산된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할 때마다 채굴자들 매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굴자들이 매도하는 주요 이유는 2021년 불장부터 채굴한 세력들 2022년 하락장 거치면서 비트코인도 영원히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았듯 하고요. 연중 고금리에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했지만 채굴자들 손실은 커지고 있습니다. 채굴업은 대부분 투자받거나 은행 대출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중소채굴자들 개당 4만 달러 이상 아니면 오히려 손실로 이어집니다. 특히 4월 반감기 지나고 나면 채굴량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고 마진은 더욱 줄어드는 거고요. 거기에 현물 ETF 이후 펀드멘탈은 강화되었지만 코인 시장 불확실성 여전해서 최근처럼 오를 때 팔고 보자는 전략이죠. 채굴자 지갑 내 비트코인 보유량은 1년 내내 하락 중입니다. 단기적으로 코인 가격 하방 압력 있을 수는 있지만 채굴자들 코인 비중 감소는 장기적인 호재다 볼 수 있고요. 채굴자가 이렇게 매도해서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비트코인 유통하며 새로운 세력들이 저점에서 매수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거죠. 2021년 불장 초기에도 채굴자들 매도는 많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채굴자 대량 매도로 코인 시장 조정 가능성 커졌고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단기 하락 올지가 관건인 거고요. 2016년부터 시작되는 비트코인 불장에서는 마이너스 30% 하락 오는 경우는 일반적이었습니다. 알트코인 비중이 높은 게 아니라 비트코인 이번 반등에 매수했다면 ETF 승인 이후 펀드멘탈 강화된 거고 장기로 가져가 볼만 하죠. 비트코인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하락 오면 4만 달러 아래 하락입니다. 비트코인은 펀드멘탈 강화되었지만 알트코인은 비트 4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며 투심은 순간 크게 요동칠 수가 있고요. ETF로 긍정적인 롱 포지션은 늘어났지만 혹시나 2022년처럼 바닥 찍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코인은 상승하면 블록체인,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산업이라 지켜 세우지만 하락 오면 위험자산, 고변동성, 내리에 스치면서 빠른 리스크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가장 심각한 상황이면 2019년처럼 피보나치 3829원까지 하락이 올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간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락 오면 바이비트 선물 볼륨도 급격히 하락 오면서 알트코인은 더 큰 폭의 하락이 올 수가 있고요.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비트코인 42,000달러 하락에도 489빌리언으로 고점에서 버티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호재가 있어서 하락폭은 작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되고 호재 선반영에 4만 달러 이런 폭락이면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 전에 조정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캐나다, 유럽에 이미 있었다지만 미국 나스닥에서는 최초 거래이기 때문에 나스닥에 커플링 되지 금골드 원자재처럼 독자적인 움직이지는 당장에는 알 수가 없고요. 하지만 이더리움 ETF는 비트코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작년 이더리움 선물 ETF 상장될 때도 큰 가격 변동은 없었습니다. 알트코인의 향후 방향성은 두 가지로 즉시 하락으로 바닥 리테스팅 들어가거나 비트코인 5만 달러 재상승 이후 알트코인 랠리 이후 하락입니다. 2019년이나 2021년 9월인가가 중요한데 방향성만 정확하게 알면 알트코인으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최근 거시경제 환경은 2019년과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에도 8월 연준이 최초로 금리 인하했고 올해도 3월 금리 인하된다는 점이고요. 금리 인하 2개월 전부터는 알트코인 하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나빠서 부양을 해줘야 되는 거고 알트코인으로 진입할 자금도 줄어드는 거고요. 한국만 봐도 부동산 가격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4월 총선 때문에 재건축 부양책 나오면서 30, 40대는 은행 대출 갚는다고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고요. 임금은 안 오르는데 물가 부동산만 올라서 코인 투자 비중은 빠르게 증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할 부분은 2021년 11월 2차 불장처럼 현금 풍부한 미국 위주로 코인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요. 한국, 미국 개인들 사정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미국 개인들은 부동산보다는 주식 비중이 높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기존 주식을 팔고 같은 플랫폼에서 바로 현물 ETF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19년과 상황은 달라진 거고요. 업비트 거래량 체크를 해보면 이더리움 클래식 1조, 비트코인 6천억, 이더리움 블러는 3천억, 리플은 2,400억으로 가격은 내려왔지만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합니다. 하락 오는 코인은 비트코인 SV, 세이 1인치 마이너스 8%, 솔라나 아발란체는 마이너스 7%씩 내려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ETF 이후 신규 자금 많이 들어놓았지만 솔라나 아발란체처럼 한번 상승했던 코인들은 재상승이 쉽지가 않습니다. FTX 샘 뱅크먼 호재로 숏 포지션 대량 청산은 되었지만 이제 똑똑해진 투자자
다들 무조건 고배율 숏포지션 잡진 않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